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인동살 풀이가 무엇인지, 인동살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은 정말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음력 생일이 있으시죠? 음력으로 생일이 끝자리예요. 끝자리에 1, 3, 8일이 붙으면 그걸 인동살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1, 3, 8일이 10일, 13, 18,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되는 거죠. 끝에 무조건 1일, 3일, 8일이 붙으면 우리가 이걸 인동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근데 이번에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영상에서 꼭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어떤 어머님이 이제 아드님 때문에 이렇게 접수를 하셨는데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본인은.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성명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동살이라는 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헌에도 나와 있고요. 하다못해 네이버라는 인터넷을 찾아도 인동살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다 정리가 돼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이제 저희 무업을 하는 무당들이 인동살풀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스님들도 하세요. 절에서 스님들도 살풀이 라는 이제 명목으로 하시고, 저희 무당들도 살풀이라는 명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 한 가지 살만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1일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날짜만 보면 2일날 태어나고 3일날 태어나고, 이렇게 각각의 본인의 이제 생일이 있잖아요. 날짜. 근데요, 이 날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명이 결정이 되고, 또 이 날짜에 따라서 어떤 살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여러 가지 살을 갖고 태어나요. 한 가지 살만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다 보면은 보통 뭐 4, 5개, 6, 7개, 8개 이런 식으로 몇 개씩이나 살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살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쁘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런 이제 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요, 이 살 중에서도 인동살이라는 거는 좋게 작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것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만약에 역마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이제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요즘에는 이렇게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업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로 이렇게 일을 다닐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지방을 돌거나 해외를 돌거나 여러 각국을 돌거나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러 밖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만 연예인 활동하지 않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고 세계 각국을 돌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직업, 그런 사람들이 역마살이 없으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로 뭐냐면, 역마살이라는 게 없으면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서도 출세길이 막히고, 또 영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떠한 제한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영업사원은 역마살이 있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뭐 가족들 케어만 하는 이제 가정주부가 만약에 역마살이 있다,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가 역마살이 막 2개, 3개나 된다, 그러면 밖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만히 집안에 있지를 않아요. 허구한 날 밖에 나가야 돼요.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밖에 나가야 돼요. 그게 역마살이에요.
그런 식으로 역마살이라는 건 누구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도 있어요. 비단 역마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살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좋게 작용을 하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또 나쁘게, 아니면 예전에는 나빴는데 현대에 와서는 좋게 작용하는 살들이 있더라 이거죠. 하지만 인동살이라는 거는 결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인동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누구에게든 나쁘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 작업을 할 때, 살풀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할 때에는요, 보통 이렇게 인동살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인동살만 풀어드리진 않죠. 그거를 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에게 의뢰를 해서 만약에 살풀이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살과 좋은 살을 가려서 살풀이 진행을 하거나 어떤 운맞이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 사람을 공통적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여러 사람을 같이 진행을 할 경우에는 천살 만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을 다 이렇게 눌러주고 풀어주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을 갖다가 이렇게 다뤄주는 그런 게 작업이 살풀이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횟수가 이렇게 회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었더라도 또 이렇게 잘못된 누군가의 의견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인동살이라는 거를 듣고 내 자식을 풀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때에서도 그게 어떠한 이제 조상의, 부모가 아니라 그 윗대의 조상의 업보를 갖다가 대물림돼서 받는 게 인동살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를, 그 조상님이 풀고 가시지 못한 업보를 자손이 138이라는 날짜로, 끝자리가 138이라는 날짜로 대물림을 받는데, 그 못 풀고 간 업보를 자손이 풀어라 이거죠. 그래서 못 풀었기 때문에 그 자손이 굉장히 사는데 고력이 많고 풍파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동살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은 풍파도 많이 겪지만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뺏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모르고 살 때에는 그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 때문에 내가 자꾸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한 살부터 태어났을 때, 응애해서 태어났을 때 한 살부터 만약에 우리가 100세까지 뭐 70까지 산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한 살부터 100세까지 살 때 매년 그게 치지는 않습니다. 이 해운년이라는 거는 12띠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12띠가 이렇게 도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올해는 괜찮고 어떤 사람은 내년에 또 괜찮고 이렇게 좋고 나쁨이 있겠죠. 하지만 그 좋고 나쁨에서도 또 더 좋고 더 나쁨이 있듯이 그 인동살이라는 작용이, 살에 대한 작용이 강하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런 풍파를 더 겪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이라는 한자 성어를 보면요, 죽일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살을 날리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안 좋다. 그리고 살에 대한 작용도 이 살이 나에게 작용이 되면, 인동살이라는 게 나에게 작용이 되면 이게 나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살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을 푸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3년간 푸세요. 그러면 3번 풀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3번으로 깨끗하게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새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살이에요. 내가 묻어 나온 살이에요. 나한테 묻어 있는 살이에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날짜에 그 생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3번에 풀리나요? 5번에 풀리나요? 7번에 풀리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물론 이제 조금 모르시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한 번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만약에요, 이거 풀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전화 오시는 어머님들은 그럼 어떻게 되신 겁니까? 자녀분들이 정말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40살이 되고 30 몇 살이 됐는데 취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밥 세끼를, 삼시세끼를 부모님이 다 챙겨주셔야 돼요.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노모가. 그런데도 아무 일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또 화는 잘 내고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인동살 풀이를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달라지더라. 3일 후부터 달라지더라. 이 애가 조금씩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으신 거죠.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한 번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3번, 4번 혹은 매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너무 사주팔자가 세신 분들, 풍파가 너무 세신 분들은 한두 번에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만약에 한 번 갖고는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제가 3번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올해 풀었으면 내년, 후년 이렇게 3번, 3년에 걸쳐서 3번은 푸셔라.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나아지는 게 없으면 또 한 번 풀어보세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만 있다면 이라는 희망을 갖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접수하셔서 인동살 푸시고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접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띠. 누가 대박이 날까요? 오늘은 개띠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인옷을 합이 들어오기도 했지만요. 우리 개띠분들이 정말 승승장구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축하드리는데 우리 개띠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개띠분들이 정말 하늘의 천운이 열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2026년 병오년에 대박 운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되셔야 돼요. 그죠? 이럴 때 잘 안 되면 언제 잘 되겠습니까? 이럴 때도 안 되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정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이라 하면요. 붉은 말이죠. 붉은 말. 불의 해. 이게 다 강하다는 의미잖아요. 불이 강한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말이 되는데요. 이 붉은색을 띤 말만큼이나 운의 기운이 강하다. 그 강한 기운을 개띠분들이 다 받는다 이거죠. 그 기운을 다 받아서 발전을 하시고 성공을 하신다 이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긴장하시고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말처럼 앞만 보고 달리셔야 됩니다. 정말 옆에 뒤에 볼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정말 준비되셔서 열심히 뛰는 사람에게만 그 기운이 와서 성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운만큼이나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개띠분들은요. 확장과 성취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확장을 하셔도 좋고 그로 인해서 성취도 되시는 한 해가 되겠다 이거죠. 또 직업, 재물, 인연운 모두 상승 기운입니다.
모두 상승세를 탈 것 같아요. 리더십과 협력 능력이 빛을 발할 시기이다. 우리 개띠분들이 어디 가서 정말 뒤처지지 않고 앞에 진두지휘 앞에 서서 이렇게 빛을 발하겠다 이거죠. 그 대신에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과로와 감정 충돌이 있겠다 이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리고 너무 내가 앞장을 서면 감정 충돌이 생겨서 시기 질투, 어떠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주의는 좀 필요하다 이거죠.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면 과로를 하게 나름이고, 또 과로를 해서 심신이 필요하면 신경질도 나고 어떤 트러블도 생기겠다 이거예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정말 괜찮은 한 해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병오년의 이 불기운이라고 했죠. 뜨거운 이 불의 기운은 개띠분들의 성실함과 결합을 해서 도약과 명예, 이 기운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겠다. 다만 이 불의 기운이 과하게 되면 고집이나 과로, 관계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지 말자 이거죠. 균형이 좀 필요하겠다. 균형을 좀 지키셔라 이거예요. 재물운이나 직업운을 보자면요. 승진, 프로젝트 리더, 커리어 전환에 유리한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개띠분들 중에서 1970년도 57세가 되시는 경술생 개띠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술생 개띠분들은 57세가 되시는데, 병오년에 57세라 함은 그 대운이 들었다는 건데 10년 대운이 들었거든요. 이 10년 대운은 말 그대로 10년에 한 번씩 와서 10년간 흐름을 잇는 대운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성주대운이라는 운이 들었습니다. 문서로 발복을 하셔야 돼요. 경술생 개띠분들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10년 대운인 성주대운으로 인해서 사업 확장이나 리더십 발휘에 좀 적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 독단은 피해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라 하는 말씀을 당부로 드립니다. 다음은 1982년 45세가 되시는 임술생 개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외부 노출도 커지고요. 그로 인해서 성과도 커지는 시기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직이나 승진에 유리하실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이직을 해볼까? 어디 좀 다른 데로 옮겨볼까? 내가 다른 걸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2026년 병오년에 과감히 한번 행동으로 옮기셔도 좋은 결과를 얻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1994년 갑술생 개띠분들, 33살이 되시죠? 이 갑술생 개띠분들은 연애운이 굉장히 상승되는 걸로 보여져요.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애운도 좋고 결혼운도 크게 좋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급한 결정은 좀 피하셔라. 내가 오늘 만났는데 막 바로 결혼 생각하고 바로 뭘 막 뚝딱뚝딱 해버릴 것 같고 그런 거는 좀 급하게는 결정하지 마셔라 이거죠. 좀 신중을 고려해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58년생 69세가 되시는 무술생 개띠분들은요. 아홉수이기도 하지만은 이 배우자와의 이제 생활 패턴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로 인해서 좀 갈등이 고조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대화도 필요하고 좀 타협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1946년생 81세가 되는 병술생 개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자산 재정비를 좀 하실 때가 왔고요. 대신에 이제 어떠한 금전이 생겨서 과한 투자를 하시려고 이렇게 몰빵을 하시거나 어디에 돈을 막 투자를 하시는 거는 조금 잘 짚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한 투자는 손재수로 다가옵니다. 1982년생 45세가 되시는 임술생 개띠분들은요. 성과는 반드시 이제 이 문서화, 숫자화로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막 추진함에 있어서 대충 하거나 어떤 문서를 남기지 않고 숫자로 남기지 않으면 그게 손재수로 올 수 있겠다. 실패수로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화로 잘 남겨라. 숫자로 잘 남겨라 이거죠.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이 좋을 때일수록 마가 따라요. 그죠? 어떠한 내가 막 일을 하고 잘 될 것 같고 막 승승장구하는데 항상 마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별을 하시는 게 정말 성공하실 분들은 그런 걸 잘 구별을 하시죠.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음은 이제 1970년도생 57세가 되시는 경술생 개띠분들인데 이분들은요 좀 위장, 간, 스트레스성 불면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정말 대운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개띠분들 중에서 뭐 탑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으십니다. 정말 대운이 많이 크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대운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운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좋다고 운이 들었다,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것도 운입니다. 좋다는데 다 좋지 않아요. 지나보니까 좋지 않았는데 뭐 나는 좋은 게 없던데 그분들은 어리석으신 거죠. 운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게 돼서 그게 내 운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사주가 좀 좋으신 분들, 사주팔자가 좀 탄탄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가만히 모르고 지내도 뭐 그냥 잘 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운이 약하신 분들이 많죠. 이렇게 운이 약하신 분들은 운이 좋을 때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런 운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1970년에 태어나신 57세가 되시는 경술생 개띠분들이 개띠분들 중에서는 제일 운이 좋다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82년생 45, 45세가 되시는 임술생 개띠분들도 운이 참 좋으시고 또 81세가 되시는 병술생 개띠분들 연세가 많으신데 이렇게 운이 좋게 들어오셨습니다. 58년생 무술생 개띠분들이죠. 69세가 되십니다. 이분들은요 조금 혈압 그리고 혈당, 관절 관리가 좀 필수로 작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46년생 81세가 되시는 병술생 개띠분들은 심혈관, 소화기 기관이 조금 약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불의 기운이 세서 그래요. 이 병원년에 불의 기운이 너무 과하다 보니 뜨거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심혈관이나 혈압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소화기가 타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만큼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2026년 병오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하늘에 운이 온다. 그죠? 천운이라고 하죠. 하늘의 운이 온다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말이 필요가 없죠. 이제 뭐 게임 오버예요. 그죠? 정말 개띠분들은 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걸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 지금까지 노력하신 분들 반드시 성과를 내시는 한 해로 만드셔야 됩니다. 노력도 하셔야 되고 앞만 보고 달리셔야 되고 그죠? 말처럼 그런 붉은 말처럼 앞만 보고 강한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하게 작용을 하는 한 해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을 반드시 본인 걸로 내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026년 병오년에 대박 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응원합니다. 개띠분들 앞으로도 더더욱 승승장구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